안녕하세요. 정치라는 것은 경제 운영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인들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라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본인이 전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럴 경우도 별 상관없어요. 스터디 그룹을 통해 가지고 계속 들으면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경제에 대해서 요새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가.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경제학을 전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은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는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거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 한국 경제가 돌아가는 거 이런 거의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인문학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당장 경제 운영권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알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은 지금 부익부를 특별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국경을 막으려고 하는 쪽으로 해서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제조업을 되도록이면 노동자를 위해서 제조업을 외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도 끌어다가라도 공장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디플레이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상층이 돈을 갖고 있는 쪽에서 더 많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된 자금을 가지고 회사에서 또 더 크게 다른 걸 하거나 또 M&A를 해서 M&A라고 그러나요? 머징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을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탄탄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돈이 일단 많이 주식에 투자가 되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아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미국은 파생상품으로 가 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라는 거는 실제 1이 아니라 2로 보도록, 5로 보도록, 10으로 보도록 이렇게 막 뻥튀기를 하는 그런 숫자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파생도 그냥 용인을 하고 가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전체 주식시장 전체를 볼 때는 이 덩어리가 굉장히 크게 지금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가령 예를 들어서 눈덩이가 굉장히 큰 눈덩이가 빨리빨리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으로 볼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가용자금이 많이 가진 상층 거의 10% 정도 선에서는 가용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업들도 가용자금이 많고 이런데 상황에 현실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는 공유 경제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어로는 에어비앤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의 호텔 사업이 아니라
누구도 이렇게 그 렌트를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용자금을 가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아파트를 많이 여러 채를 사가지고 이런 임대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이것이 다주택자를 갖게 돼서 공유 경제를 위한 것. 왜냐하면 세계화 그 정부들은요 공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둡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뭐 공유되는 차라든가 뭐 우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유명한 투자자인 그 일본에 있는 그분을 모셔다가 그렇게 자문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공유 경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한국계 일본인.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공유 경제가 그 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겪게 되는 그 문제점,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건 정부 책임이죠. 그래서 무조건 그 주어지는 대로 행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세상이 좀 더 되고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들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 구조상 그 영세 업자들이 살아나가기 힘든 그런 구조를 하고 있죠. 온라인 쇼핑에다가 쇼핑 TV가 왜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뭐 롯데 쇼핑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만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쇼핑 TV 있죠. 해외 직구 있죠. 뭐든지 그 손가락 하나로 핸드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영세 소매점, 뭐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매출이 저하된다 그러지만 소매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그 빈익빈 부익부가 진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왜냐하면 회사들이 퇴직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퇴직금 가지고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 그게 자영업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하락하고 실질적인 경제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자만 성공하고 다수자가 실패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인들이 관심들이 없어요. 어쩌면 이건 경제니까 내 속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표로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그 월급과 보너스를 받으시는 정치인들께서는 왜 이런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책이 없이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벤처 아이디어가 이제 사업화된다는 것이 어떤 아무리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이 많은 그룹이 이것도 하는 거죠.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성공하기란 아주 진짜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화장품의 성공, 한국의 화장품의 성공을 보고 생각한 건데 악기류 같은 것을 좀 더 퀄리티를 아주 좋게 한다든지 아직은 중국의 그 퀄리티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의료기기도 큰 거 말고요. 아주 작고 몸에 부착은 안 하더라도 당장 그
옴론이라고 혈압기 같은 거 재는 거 있죠?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제품인데 이제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양산해가지고 팔고 세계 무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마켓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전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지 않게 돼 있고요. 건전지를 사용해요. 아니, 이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을 잘 뒤져보면 말이죠. 뭐 코트라라든지 해외에 나와 있는 그 한국 인력도 꽤 많잖아요. 이런 거를 그 문제점을 딱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한국에다 토스해 줄 수도 있고. 뭐 사실은 저는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그 인력들은 있는데 일들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뭐 가약을 한다든지 뭐 서핑을 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엔터테인먼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오락적인 요소 이런 게 중요하고 스포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너무 그 중공업 그런 쪽이 아니라 작고 또 그 비교적 아이디어 상품을 첨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이라는 걸 젊은 층이나 노인층에 대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벌금제를 좀 더 강화를 하고요. 대기업이 너무 가용자금이 많으니까 대기업이 전기료 혜택을 주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법인세를 이명박 때 굉장히 줄여줬잖아요. 이거를 미국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미국이야 뭐 굉장히 오픈되고 기업 위주의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그 탄탄한 지식적인 요소 또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요소 뭐 그룹 스타디도 좋고 뭐 보좌관은 왜 있습니까? 이런 공부하면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뇌를 쓰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령 여성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페미니즘이 한국이 굉장히 페미니즘이 발달돼 있다.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페미니즘이 너무 겉도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현실에 밀착된 그런 그 여성들이 할 일, 그런 거를 못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고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수를 볼 때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베이비 부모 남성들이 고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있는 여성들이 어떤 말을 해줘야 된다는가. 뭐 이런 것쯤은 완전 상식화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식화돼 있지 않다면 그 TV 매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런 좋은 쪽으로 공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은 그러니까 은퇴를 했고 베이비 부모고 그리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은둔 상태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얼마나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있는 여성들 또는 뭐 맞벌이 부부라도 상관없고요. 여성들이 비교한다는 거죠. 내 친구의 뭐 남편은 이렇게 잘 됐더라. 아니 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여성들이 아니 기본이 안 된 여성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페미니즘을 논할 게 못 됩니다. 이런 여성들은.